자, 심야 매거진 2023년 10월호에서 추천하는 조지 오웰의 1984 독서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읽는 내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고 다 읽고 나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마치 퍽퍽한 스콘을 커피도 없이 먹는 그런 진짜 목이 메일 것 같은 답답함이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저는 기억에 엄청 남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인공인 그 윈스턴이 세뇌를 완전 당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라서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지루하다가 재미있게 읽혔다는 말씀에 제가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 줄리아하고 미래를 하기 전까지는 지루했는데 왜 이렇게 지루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이 사회상하고 그 주인공이 당 체제를 어떻게 불신하게 되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서 그 상황 설명이 주된 내용이어가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잖아요. 소설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가 너무 많아. 백그라운드 설명을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천천히 쌓아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더 재밌게 읽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또 훑어보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보니 앞부분에 지루하게 느껴졌던 게 또 다시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또 보여가지고. 요즘 선생님께서도 다시 한번 조금 보시면 더 재밌게 읽히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한 3회독 정도 하면 진짜 재밌겠다. 1회독만 가지고는 약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3회독 정도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또 줄거리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파트 1, 2, 3로 조금 나눠봤어요. 파트 1은 윈스턴의 의심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주된 주인공은 빅브라더가 있고 윈스턴 스미스가 있어요. 윈스턴 스미스가 이제 이 책의 가장 흐름을 가지고 가는 주인공인데 지금 이 국가는 오세아니아입니다. 이렇게 오세아니아가 거의 여기 다 먹었고 오세아니아하고 유라시아하고 이스트아시아 이렇게 큰 대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세아니아의 통치자가 빅브라더고 이 당에서 일하는 그냥 일개 하부 당원 수준의 그러니까 뭐랄까 급이 낮은 그런 당원이죠. 윈스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오세아니아 당의 진리부 기록국 소속으로 과거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빅브라더가 내년에는 초콜릿 10개를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초콜릿 1개만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윈스턴은 과거 신문 기사를 조작을 해서 마치 빅브라더가 내년에 초콜릿 10개가 아니라 1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조작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빅브라더의 그 말은 언제나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나라죠. 근데 이 윈스턴이 이 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빅브라더를 굉장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과거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잘 없는데 이 윈스턴은 그런 개념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분 증오라는 거를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북한에서도 이런 걸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잘못을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분 증오가 어떤 거냐면은 골드스타인이라고 해서 이 빅브라더하고 반대측에 있는 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형제단의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빅브라더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 골드스타인의 영상을 틀어놓고 2분간 증오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이비 종교에 미친 사람들처럼 화면에 띄어진 골드스타인 영상을 보고 막 소리 질러서 증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윈스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써대는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 증오가요. 윈스턴의 증오는 어느 한순간 골드스타인이 아니라 이런 일을 꾸민 빅브라더하고 당과 사상경찰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빅브라더는 이 과거를 조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윈스턴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윈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건지 궁금해졌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향해 호소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유산을 후대에 전달하는 방법은 남들이 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기를 끊임없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 증오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영화 속 한 장면인데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골드스타인 영상을 틀어놓는 거예요. 보시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이제 골드스타인인데 저 영상을 틀어놓고 2분 동안 이 못된 골드스타인 같으니라고 막 소리 끄끄 지르면서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익숙해진 거지. 이게 뭐야?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이러는 걸 2분 동안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괴함을 느끼는 거예요, 윈스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윈스턴이 이 기괴함을 느끼는데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마주쳐요. 저 남자도 뭔가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남자도 이 상황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 악을 지르는 이 사람도 눈 돌아있는 것 봐 이거. 눈이 완전 돌아있어. 와 무섭죠. 축제로구나. 진짜 무언가 잘못됐는데 이거? 무언가 잘못됐는데? 진짜 웃기다. 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파트 2가 시작이 되는데요. 윈스턴이 줄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줄리아라는 여자랑 저 2분 증오 때 계속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윈스턴이 흠칫해요. 왜냐면 자기는 일기를 쓰고 있고 당을 약간 불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줄리아라는 여자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져서 저 여자는 왠지 그 사상경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리아가 이렇게 약간 쓰러지는 척하면서 쪽지를 하나 남겨요. 그걸 보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다.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는 쪽지여가지고 사상경찰이 아니라 나한테 푹 빠진 여자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줄리아하고 이제 미래를 즐기는데 줄리아도 뭔가 당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윈스턴하고 줄리아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당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줄리아는 몰라요. 나는 그냥 남자랑 자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에 관련한 거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줄리아는 이 당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는 알지만 그냥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자고 윈스턴처럼 심각하게 고뇌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윈스턴이 이런 명대사를 나눠요. 넌 하울이 아래만 반체제로군 이런 명대사를 남기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오브라이언이라는 남자인데 아까 2분 증오 때 잠깐 눈이 마주쳤던 남자예요. 눈이 마주치는데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 왠지 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남자하고 둘이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러면 뭔가 자신이 가진 이 당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오브라이언은 줄리아나 윈스턴하고는 다르게 오세아니아 당의 내부 당원으로 좀 상위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곳에서 사는데 거기에 이제 줄리아하고 윈스턴이 초대를 받아서 가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게 CCTV의 역할을 하는 텔레스크린이 있었는데 텔레스크린은 집집마다 있어서 모든 상황을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브라이언이 딱 텔레스크린을 끄는 거예요. 나는 내부 당원이기 때문에 몇 분 정도는 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끄면서 형제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약간 소문처럼 내려오고 있는 골드스타인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이 세상에 다 미친놈들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랑 생각이 같은 정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책도 빌려준다고 하고 막 텔레스크린도 잠시 끌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이제 파트 3가 시작이 되죠. 이 오브라이언의 정체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윈스턴하고 줄리아가 오브라이언의 손을 잡고 형제단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오브라이언은 당의 스파이였고 윈스턴과 줄리아가 미래를 즐기던 장소도 사실 텔레스크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숨겨져 있었고 이곳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던 윈스턴하고 줄리아를 체포합니다. 오브라이언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는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의 권력만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약간 허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을 고문해서 결국 그를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브라이언은 이 깜빵이 연행될 때만 하더라도 절대 내 생각을 바꿀 순 없을 거야.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 소설 마지막에는 2 플러스 2는 5다. 그리고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게끔 세뇌를 시켰다는 건 이 고문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감옥에 이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101호인데요. 윈스턴이 이제 오브라이언을 보자마자 101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오브라이언은 이미 너는 그 답을 알고 있어 라고 해요. 101호에 갔더니 이렇게 얘 머리에 이런 철망을 씌우고 여기에 쥐가 한가득 있어요. 쥐가 이제 얼굴을 물어 뜯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윈스턴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쥐였는데 결국에는 101호에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라이언은 너는 이미 101호에 무언가가 있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전까지만 해도 오브라이언은 줄리아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01호에 끌려가자마자 이 쥐를 보자마자 나 대신 줄리아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배신을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극도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뇌도 당하고 2 더하기 2가 5라고 믿게 된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윈스턴이 이 당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본인이 신문기사로 봤는데 이 과거가 조작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는 자기 머릿속에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기억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믿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기를 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신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저는 일기를 쓰면서 끊임없이 오늘 살았던 거를 다시 되뇌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지 오웰이 결핵으로 죽었다고 해요. 결핵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errifying, in fact, I don't think I should like to read another like it. I'm not absolutely dissatisfied with it. I think it is a good idea, but the execution would have been better if I had not been under the influence of TB when I wrote it. You once claimed that you have an ability to face unpleasant facts. Is that what you've demonstrated in 1984 by drawing an accurate portrait of the future? I think that allowing for the book being, after all, a parody, something like 1984 could actually happen.
this is the direction the world is going in at the present time. In our world, there will be no emotions except fear, rage, triumph and self-abasement. The sex instinct will be eradicated. We shall abolish the orgasm. There will be no loyalty except loyalty to the party. But always there will be the intoxication of power. Always, at every moment, there will be the thrill of victory, the sensation of trampling on an enemy who is helpless. If you want a picture of the future, imagine a boot stamping on a human face forever. The moral to be drawn from this dangerous nightmare situation is a simple one. Don't let it happen. It depends on you.